사실상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면서 지금으로서는 헌재 선고가 다음 주에는 그럼 이뤄질지 이거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헌주가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을 한다면요. 주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법부에 의해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갈리는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다음 주 금요일 28일 선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망대로 28일 그 일정이 나올 경우 이에 앞서서 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차후 출마 여부가 걸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먼저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어서 만약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돼서 대법원이 이를 이제 확정을 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요, 이 대통령 선거가 먼저 날 거라는 전제 하에 탄핵 인용이 나면 이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이 재판 일정, 그러니까 선고 일정이 서로 뒤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2심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날 가능성, 그것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이 화요일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법조계에선 헌재가 통상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주 초에 선고하는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기를 정할 경우 이재명 대표와 같은 날인 26일 수요일에 동시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간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했던 관례를 고려하면 이 또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헌재 입장에서도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과 같은 날 한다는 건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경우 금요일 28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여권에서는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헌재 선고가 늦어진다면 조기 대선 일정도 밀릴 테고 그 사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당의 이런 기대, 26일 2심 선고에서 또다시 이 대표의 대권과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형이 선고될 거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항소심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고는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반면 이르면 2월 말 헌재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던 야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선고를 미루고 있는 건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이를테면 어떤 결정이 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주 금요일에 판단을 하려면 어제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한 걸 보면 다음 주로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아무리 봐도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거고 그거야말로 정치 판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립적 가치에 오롯이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정치적으로 이쪽으로 땡기고 저쪽으로 땡기겠다는 의도를 너무나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선고,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서 뭔가 정치적 오해가 빚어질 그럴 가능성을 헌재가 피하기 위해서 아예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한참 뒤로 더 미룰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네, 이 중앙일보는 다음 주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 중대한 재판 선고 일정이 미리 예고됐던 터라
오히려 헌재가 이를 피해서 4월 초순 이 선고를 선택할 거라는 한 헌법학 교수의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헌법학 교수는요, 이 무관한 두 사건 선고일을 붙이면 결론을 놓고서 이 탄핵 찬반 중 한쪽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고 이 헌재 자체를 뒤흔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헌재가 오해를 피해서 이 4월 초순 선고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장영수 교수의 경우는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에야 선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 교수는 변론 재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두 재판관 퇴임 전까지 수기가 진행돼서 최대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됐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경우는요, 한 달이 넘게 그러니까 선고 일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통령 선고 일정하고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됐음에도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그간 헌재를 향해 대통령 선고에 앞서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었는데요.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동조했다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헌재도 선고 순서와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 가능성이 높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결정문을 구성하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논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법조계 일각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동시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선고 시점이 한 총리 탄핵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시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 선고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최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를 혹여 기각을 해서 복귀시킨다면 이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은 날 좀 시간대를 달리해서 선고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쭉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면 즉시 자격이 상실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다음에 선고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를 혹여 기각을 해서 복귀시킨다면 이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은 날 좀 시간대를 달리해서 선고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쭉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내리게 된다면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하고 같은 주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런 부분을 과연 헌재가 고려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심판 일정을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정치권에서 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아까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헌재가 정치적 판단하려는 것이냐, 좀 이렇게 의심하는 얘기도 내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자가 다음 주 수요일이다,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요. 헌재로서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그리고 판결 절차를 거쳐서 선고를 할 뿐인 것이지 사실 야당 대표의 선고 일자가 중요한 변수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정말 일부의 예측처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고 금요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며칠 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며칠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뒤집히거나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또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선고의 내용이고 결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유죄냐 무죄나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인용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며칠 앞두고 누구의 선고가 먼저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 이것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시중에 도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이 나온다면 헌재가 보다 부담을 좀 덜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뭔가 인용이나 이런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 공학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왜 법정에서 그러냐면 나오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건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관계가 없는 걸 억지로 지금 끌어붙여서 헌법재판소가 뭐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을 보고서 뭔가를 뭐 부담을 덜고 날짜를 정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 3월 14일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미루는 이유가 뭐냐?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3월 26일 이전에 그 이견이 해소가 되면 그 이전에 나올 것이고 해소가 안 되면 3월 28일뿐만 아니고 4월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관들과의 이견이 해소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 선고 날짜를 잡는 변수가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이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 차이 이게 정말 줄어드느냐 아니면 더 벌어지느냐 뭐 이런 거에 오히려 관심이 더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